하루는 저녁 식사를 먹은 다음에 유성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요. 소연 씨, 그러면 보름 후에 다시 만나자. 그래서 아직까지 사귀는 거 아니에요. 보름 후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유성 씨가 돌직구로 확 날려버린 거죠. 오늘부터 1일이다. 와, 진짜야. 남자다야. 진짜로요? 어떠셨나요, 그때요? 진짜요? 네, 진짜예요. 네, 그때 설렜죠. 네, 당연히 설렜고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또 쌓였고 그리고 15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이제 또 헤어져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안 봤잖아요. 그때 더더욱 이제 좀 보고픈 마음도 있었고, 네, 그러면서 이제 만났을 때 또 호감이 확 커졌던 상황이라서 안 설렐 수가 없었죠. 아니,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이 또 유나 씨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그 보름 후에 지금 그날이잖아요. 뭐 들은 거 없어요? 아니, 그러니까 들은 건 없는데 그게 진짜 제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혁명적으로 한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유성이하고 저하고 그게 고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유정을 거기다 꿔준 거예요. 그 지금 2년 넘게 해오는데 제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사연을 한 번만 보냈으면 둘이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제가 펑크를 한 두세 번 내다 보니까 서연아 가져. 언니가 또 가져야 돼. 미안해. 뭔데 좀 가져. 그러니까 서연이가 이상하게 이런지도 모르고. 갈게요. 서너 번 갔는데 다 간다는 거예요. 고마워. 이런 일이 있었냐. 뒤에서 낚시 가는 줄 모르고. 운명이네, 운명. 운명이야, 운명. 이분 유나 씨 몰랐어. 유성이 입장에는 야 이번엔 내가 간다. 유성이가 어느 날 누나 힘들지? 오지 마. 누나 원래 거인물은 빠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고인물? 야 이거 거인물이 꽂아주니까 어디 굴러온돌이 박인돌 빼라고 그래. 이제야 다 이해가 되는 거야. 자, 그럼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비밀이었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눈치를 채던가요? 저희는 정말 잘 속였다고 생각했어요. 진짜로.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강의에서도 이제 유나 씨를 속였죠.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있는 교수님들도 모르셨고.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북한인권 단체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의를 노래도 하는 이런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멤버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사귀면서 우리가 여기서 연애를 하면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만났던 것처럼 소연 씨하고 존댓말을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죠. 근데 리허설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자 올라오시고요. 네. 다음은 이제 소연 씨 올라오시고요.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.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술자리에서 거기 있는 형이 야 너무 티가 나. 좀 그만해. 진짜로? 다 알고 있더라고요. 아니 다 알고 있어. 본인 둘만 속인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. 근데 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둘만 속인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짜릿한 거예요. 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둘이서 막 차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알콩달콩 하니까 그때가 되게 재밌었어요. 둘이 차에 가 있는 동안 남들은 그랬을 거야. 야, 둘이 사람 어디 가냐? 차에 있겠지 뭐. 우리 가정과 거의 비슷해요. 우리도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단체에 모모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. 신기하다. 다 느끼시죠? 어떻게 알지? 갑자기 어느 날 여기 뭐 립스틱 묻어 있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막. 아니 근데 이게 오빠가 티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좀 자상했잖아요. 근데 사귀면서 점점 더 잘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티날 수밖에 없고 그 자상함이 계속 묻어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네. 북쪽에서 온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트기도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. 네. 서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? 북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라는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. 사실 탈북민들이 와서 이제 탈북민들 얘기하면 저희는 저희의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공감도 많이 가고 이런데 또 특별히 소연 씨는 제가 사는 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나서 자라서 살았더라고요. 환경부터 이제 샛별에서 자랐고 그래서 샛별. 샛별. 네, 경원군의 이제 샛별. 그래서 저는 또 해령시. 그래서 거리가 얼마 멀진 않아요. 해령. 그리고 소연 씨가 제가 처음에 보기에는 되게 예쁘고 이렇게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고생한 게 저의 뭐 10배, 20배를 더 고생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공감하시고 하지만 사실 살다 온 저희는 그게 더 와닿잖아요. 어떻게 이렇게 반반한 친구가 그런 고생을 했지? 맞아요, 좀. 네, 그거를 듣고 중국에서 특히나 전 중국에 살지 않았으니까 사실 호감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이 친구는 내가 평생 좀 이렇게 도듬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